오늘은 이제 삼각함수 활용 중에서 근데 이제 삼각함수 활용이라는 게 뭔지 얘기할게. 일단 주된 목표가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라는 게 주로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삼각형하고 원이야. 그림이 삼각형, 사각형, 원밖에 없어. 근데 삼각형이 이제 기본인데 얘네가 생각해보면 삼각형은 변이 3개가 있고 꼭지점이 3개가 있는 도형.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꼭지점이 있고 변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난번에도 했지만 각 A랑 각 B랑 각 C를 더하면 말이 없어도 이미 180도이죠? 파인 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각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 3개가 있는데 약속 하나를 할게. 앞으로 보통 쓸 때 100%는 아닌데 보통 요 각의 맞은편 길이를 요 각에 해당되는 글자처럼 소문자로 요 각의 맞은편을 A라는 길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각 B의 맞은편 길이를 B라고 보통 쓸게요. 그 다음에 각 C의 맞은편 길이를 C라고 보통 약속을 할 거예요. 그리고 꼭지점도 보통 그냥 식의 반대 방향으로 붙입니다. 왔다 갔다 붙이지 않고. 사각형도 붙일 때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각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이 3개가 있는 그런 도형이라고. 그럼 이제 그 여러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얘들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삼각형에 이렇게 들어있는 6개 중에 일부를 알려줄 거야. 각도나 길이를 몇 개를 알려주고 그 나머지 각도나 그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는 거. 그게 하고 싶은 일의 일단 기본.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찾아봐. 이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사인 법칙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많이 외워. 그리고 써먹는 방법도 알아두시고. 자, 사인 법칙은 뭐냐면 공식에 사인이 들어있으니까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접원이지. 그리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중심 여기라고 하고 반지름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우기로 요 코가 이렇게 정해져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긴 요 각을 원주각이라고 부르죠.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원주각의 성질 중에 하나가 여기만 고정돼 있으면 이렇게 긋든 원주각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이 꼭지점 A에 들어있는 이 각하고 요 맞은편 길이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사인 법칙 생각하면 각도랑 그 맞은편 길이가 쌍으로 항상 이제 생각하면 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죠. 이게 원주각이 똑같으니까 요렇게 그어도 요 각은 동일하다. 맞아요? 그러면 요게 그 중심이면 그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름이 되니까 항상 요 각은 몇 도가 돼야 돼? 90도가 되죠. 그러면 니네 생각해.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기 길이가 A가 있는데 요 각이 세타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마연아? 네? 요 길이. 숨도 쉬지 말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걸 지금 소홀히하고 넘어온 거예요. 이건 자주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말을 한번 요 길이 얼마야? 꿀먹은 벙어리야. 바로 얘기 바로. 이번만 요 길이 얼마야?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한 번 써준 게 아니라 두 번, 이게 쓴 게 세 번째야. 근데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 지금. 그래서 자신 있는 거야. 자, 요거랑 요 관계가 코사인 관계죠. A 코사인 세타로서. 그러면 이제 하람이가 눈치챘겠지? 그러면 요 빗변 길이랑 세타 가지고 요 길이는 뭐라고 표시될까? 여기랑 여기랑 무슨 관계야? 세타에 대해서. 당황했네. 알고 있으면서. 사인 관계죠. 너 나중에 저기 선택 과목 이과 계열 걸로 할 거야? 문과 계열 걸로 할 거야? 저 문과예요. 문과 따위야? 너는? 저도 문과죠. 유진이는? 문과. 아유, 기범인. 이과요. 응, 그래요. 그러면 잘 알아두셔야 돼. 미적분에서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여기서 다 하고 넘어갔는데 기범이 아니고 기본. 아이고. 다시. 여기 세타야. 요 길이가 A야. 그럼 종현아, 요 길이가 얼마야? A분의 3댄스 그거요. 아닌가요? 교신아, 지금부터 벌써 지금 기본 실력. 숨도 쉬지 말고. 그러니까 사인 법칙만 나 설명하면 되는데 이걸 또 설명하고 있는 거 얘들아. 자꾸 이렇게 시간을 쓰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요 각 A에 대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관계가 무슨 관계야? 비율이 사인 관계죠. 각도에 대해서 빗변하고 각의 맞은편 길이 비율을 사인으로 정의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야. 그럼 요 각에 대해서는 이게 빗변이고 이게 각의 맞은편 길이가 A잖아, 그지? 그렇다면 여기 길이를 봤을 때 사인 A 프라임은 뭐라고 표시가 되는 거야? A나 2R분의 A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요 A 프라임이라는 각도랑 A라는 각도랑 똑같으니까 이거를 요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봐.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로부터 양변에 2R 곱해버리면 A는 2R 사인 A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 다시 양변을 사인 A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인 A 분의 A는 2R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걸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오늘 배우는 사인 법칙이 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 의미를 얘기할게. 삼각형이 있는데 그 각도에 대한 사인 값하고 그 맞은편 길이하고의 비율은 일정한 숫자가 된다. 그 원의 외접원 지름만큼으로 일정한 숫자가 된다. 다시 어떤 각에 대한 사인 값과 삼각형에서 그 맞은편 길이의 비율은 일정한 상수가 된다. 2R만큼의 상수가 된다. 이게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은 어떤 각도와 맞은편 길이, 각도와 맞은편 사이 길이 관계, 비율 관계를 이렇게. 요 R은 외접은 반지름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게 다야. 자, 그럼 여기다가 사인 법칙을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사인 법칙이라 하면 결국은 사인 A 분의 그 맞은편 길이,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아니라 각의 사인 값 하고 맞은편 길이 비율, 요만큼은 일정한 상수가 된다. 그런데 꼭지점만 바꿔놨다고 생각해봐. B, C, A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은 그림으로 하면 각 B랑 맞은편 길이 B, 얘랑 이 맞은편 길이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쓰고 여기 B는 그러니까 2R 사인 B는 2R분의 B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요거 이제 문자만 바꿔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도 똑같으냐면 B라는 각도의 사인 값과 그 맞은편 길이 비율도 2R만큼으로 일정하다. 그렇다면 C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얼마로 일정하다고?
2R 외접원 지름만큼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요거를 앞으로 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걸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삼각형에서는 어느 각이든 상관없어. 요 각의 사인 값하고 맞은편 길이 비율. 이 각에 대한 사인 값과 맞은편 길이 비율. 이 각에 대한 사인 값하고 요 맞은편 길이 비율은 항상 2R만큼으로 일정하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아까 하고 싶은 목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각이 주어지고 변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금 예상을 해보면 여기 45도라고 줬어. 그리고 여기가 6cm래. 그리고 여기 60도래. 그럼 요 길이 알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6개 중에 3개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걸 봤을 때 각도랑 맞은편 길이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사인 45도분의 6 이거나 사인 60도분의 AC 길이 이게 똑같구나. 그럼 AC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얘기해요.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 된 거야?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인 법칙을 그대로 써서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요식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3가지만 딱 적어줄게. 첫 번째, 요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 즉 A 길이, B 길이, C 길이의 비율이 사인 A하고 사인 B하고 사인 C의 비율과 같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예를 좀 읽을 생각해봐. 3분의 1은 6분의 2는 9분의 3 이거 같은 비율 맞아? 맞죠? 맞으면 1대 2대 3이나 3대 6대 9나 같은 비율이야 이런 얘기야. 비례식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다는 건 A, B, C 비율이나 이 비율이나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 풀 때 갑자기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을 알려주면 그거는 A, B, C 세 변 길이 비율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그걸로 풀어달라는 얘기죠. 이제 그때 쓰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 다 이거 할 때 했어. 중요한 거. 요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 식으로부터 사인 A분의 A는 2R 그랬으니까 양변에 A를 사인 A를 곱하면 A는 2R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거꾸로 사인 A로 나눠주게 되면 2R로 나눠줄까? 2R로 나눠주게 되면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처음에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요거 사인 법칙으로 외우고 난 다음에는 요렇게 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인 A라는 거 대신에 이걸 변형하면 사인 A는 2R분의 A로 표시가 가능하다. 계속 외우세요. 사인 B는 2R분의 B로 표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거 뭐 할 때 쓰려고 이거 해요? 지금? 이거 왜 이걸 외우라고 해요 자꾸? 요 식의 의미는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 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각을 길이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인 A라고 하는 각에 대한 정보를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길이로 바꿀 수 있다. 뭐 할 때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삼각형 모양을 물어봐. 니네가 여태까지 삼각형 모양 물어보는 게 있었어. 언제 배웠다고?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삼각형 모양 물어보는 문제 어디서 배웠죠? 고1 때. 인수분해나 뭐 이런 거 배울 때 삼각형 모양 물어보는 문제 있었어. 또는 뭐 이런 것도 배웠죠.
이거 2분의 1을 묶으면 어떤 관계였지? 이거였지?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0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게 정삼각형이요. 그 정삼각형이란 모양을 얘기하고 싶을 때 변의 길이 관계를 쓴 거라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길이 관계가 나오면 너네 뭐라고 대답할 거야? A와 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변의 길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고 나왔어.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야?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을 물어볼 때는 변의 길이 관계를 살피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각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삼각형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길이로 바꿔서 써야 될 텐데 sin A라고 주어져 있는 걸 이렇게 길이 관계로 표시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각을 길이로 나타내는 관계인 거야. 어차피 각하고 길이 사이에 또 비율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중간 과정입니다. 요거요. 변의 길이를 외접원 반지름과 맞은편 각, 요 각의 사인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건 거꾸로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게 이제 사인 법칙으로부터 어떤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야. 첫 번째는 각에 대한 사인값 비율은 길이의 비율과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1대 뭐 루트 3대 2다 그러면 A, B, C의 길이 비율이 1대 루트 3대 2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사실 길이 비율로 1대 루트 3대 2 하면 벌써 직각삼각형 모습 상상이 들죠. 맞아? 자, 그래서 일단 사인 법칙은 이런 내용들로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만 배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코사인 법칙까지 배우고 나서 어떤 문제를 받았어. 그럼 이게 사인 법칙을 쓰는 건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지 조금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무조건이란 말은 아니고 대개 지금 내가 말하는 조건을 주면 사인 법칙부터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조건을 하나 줄게요. 그러니까 3개 주는데 보통 각이 2개, 변이 하나 주는 경우. 그러니까 변보다 각도가 많이 주어지는 경우는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변보다 각이 많이 주어진다면 사인 법칙을 떠올려봐요. 그래서 나머지 변 하나를 찾으란 얘기예요. 네. 두 번째, 각이 1개에 변이 2개가 주어지는데 이 각이 끼인 각이 아닌 경우입니다. 끼인 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는 변을 2개를 줘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을 줘. 그럼 보통 여기를 끼인 각이라고 하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각이 주어져. 이러면 사인 법칙 얘기로 생각하는 게 맞아. 아까 했던 그 그림이야. 그럼 여기 각도와 맞은편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요 각과 이 맞은편 길이를 위해서 각 C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사인 C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끼인 각이면요? 이렇게 2변 주었는데 이 각을 줬어. 이러면 나중에 좀 이따 해야 되는 코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리는 게 수순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써준 거예요. 자, 사인 법칙에서는 요 정도 기억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 한 번 더 말을 정리해볼게. 나도 이제 캡처를 할게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친구인지 못 오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에야. 자,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뭔지 얘기해보면요. 각의 사인 값과 그 맞은편의 길이 사이의 길이 비율은 2R만큼으로 일정하다. 이게 사인 법칙인데 사실은 이제 이걸 그대로 써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인 법칙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길이의 비율이나 그 맞은편 각의 사인 값 비율이나 동일합니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왔다 갔다 호환해서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로 바꾸는 공식에 해당되는데 물론 요것만 알고 있어도 너네들 이것처럼 고쳐서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내신 시험을 보다 보면 사실은 1초도 아까운데 그냥 사인 A를 길이로 쓰고 싶으면 바로 쓸 수 있게 외워달라는 얘기야.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모양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각을 길이로 쓰는 방법인데 그 목표는 보통 삼각형 모양 같은 거 물어보면 길이 관계를 따져야 되니까 정보가 각으로 주어져도 길이로 바꿔 쓰는 연습을 이렇게 해둘 것. 그리고 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게 이제 지금 사인 법칙 배웠으니까 사인 법칙 쓴다가 아니고 이제는 막 섞어서 쓸 거야. 사인 법칙을 먼저 쓴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딴 걸 구한다든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시작을 할 때 주어지는 조건이 각이 더 많이 주어져 있으면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물론 외접원 반지름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먼저 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건 당연해요. 코사인 법칙에는 외접원 반지름 개념이 없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접원 반지름이 같이 막 나와 있는 거는 사인 법칙은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각이 많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 쪽으로 그 다음에 각이 한 개고 변이 두 개인 조건은 코사인 법칙에도 있긴 한데 각이 한 개에 변이 두 개인 경우 이 각이 끼인 각이 아닌 각이라면 사인 법칙을 먼저 한번 떠올려 봐라. 그래서 다른 게 이제 하나 구해지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또 나머지 걸 더 구하고 뭐 이런 게 이어지는 작업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좋습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 지금 한 걸로 사실 할 수 있는 문제가 유형 1, 2, 3, 4, 5 5개의 유형은 이걸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코사인 법칙까지 설명하고 가고 싶긴 한데 또 길어지면 이거 아직 외워지지도 않은 상태로 자꾸 문제를 푸니까 문제 몇 개 풀면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 요건 필기 대상이니까 찍어 두시든가 지금 바로 적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려주긴 할 건데 그럼 여기만 살짝 지울게요. 이건 내가 이제 정리한 거고 여기에 다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고 쓰시기 바래.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거 표현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해. 빗변 길이와 각도가 줬을 때 이 길이는 얘가 코사인 관계라면 그냥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된다. 왜냐하면 코사인은 아무리 커봤자 1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 빗변 길이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작아요. 그러니까 길이에다가 1보다 작은 숫자가 곱해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모양 외울 때 그냥 A 코사인 세타 요거 두 개 관계에 따라서 A 사인 세타 밑변 높이 관계니까 여기를 A 탄젠트 세타.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서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때 이런 도형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각을 먼저 좀 정리한 다음에 길이를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표시해 가면서 극한을 구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이거 얘기 다시 안 할게요 하고서 세 번째 쓴 거라고 얘들아. 오케이? 그러나 여기 얼마야? A 코사인. 그렇게 쓰는 거야. 조건을 잘 보시고. 자, 그럼 한번 사인 법칙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버틸만 해? 아직까지? 좋아요. 공식 외운다고 생각하고 그래. 자, 일단 기본 문제 하나 해볼게. 805번.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러면 모양은 상관없어. 그냥 대충 그려. 나는 아직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 뭐 조건들이 나와 있죠. 이거를 그림에다가 표시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우리가 더 잘 떠오른단 말이지. 자, 그렇다면 A가 5 그럼 어디다 적는 게 맞냐면 여기다가 5 이렇게 적는 게 맞죠. 그 다음에 B가 4 그러면 이쪽에다 4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각 A가 60도. 이때 코사인 제곱 B의 값을 구하시오. 굳이 코사인 구하라고 하지 않고 코사인 제곱을 구하라는 이유도 나중에 확인을 해.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지 했을 때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각도와 맞은편 길이가 쌍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변이 두 개의 각이 하나인데 얘가 끼인 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틀을 조금씩만 잡아두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정보를 B에 대한 각 정보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알려준 힌트와 보면 여기가 한 쌍이야. 그렇다면 사인 60도 A 분의 맞은편 길이 5 요거나 사인 B
분의 맞은편 길이 4 이게 같은 비율이다. 이걸로 사인 법칙을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B는 5분의 4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5분의 2 루트 3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문제가 잘 봐봐. 삼각형 안에 180도보다 크거나 같은 각은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런데 코사인은 90도보다 커지면 음의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정할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써주시고, 물론 여기서 답을 구하고 싶으면 이걸로 구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배운 엄마 공식 있었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기 사인 제곱 b 이렇게 답은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 1 마이너스 사인이 요거니까 제곱하면 25분의 12 이렇게 되어서 25분의 13 이게 답이야. 답인데 내가 왜 이 과정을 쓰는지 잘 보시라고. 보통 우리가 삼각비가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계속 생각해 두라는 얘기야.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인 b가 5분의 1 루트 3인 거를 5하고 사인이 여기니까 5분의 2 루트 3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길이 구하면 얼마예요? 25에서 12를 빼니까 13. 그러니까 루트 13인 거지. 그럼 코사인 b라고 하는 값이 5분의 루트 13꼴로 쓸 수 있는데, 물론 90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계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곱으로 줬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코사인 제곱은 25분의 13 이렇게 답 쓴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 공식이 있으니까 이걸 쓰시고, 근데 다른 문제 풀 때는 사인이 뭔가 하나, 사인이든 코사인 뭔가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 것도 구하려고 이렇게 삼각형 그려가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이 더 생기기도 합니다. 자, 805번 같으면 별 문제 없죠. 그냥 뭐, 근데 이제 너무 쉽게 공식을 적용했지만 그림을 보고 판단하거나 조건들을 조금 한 번만 더 보라고. 니네 이제 판단 능력이 어차피 공식이 하나일 때는 상관없는데 여러 개가 있다면 어느 걸 어떤 순서로 쓸 건가 또 조금 생각하고 풀어달라는 얘기라고. 가능하죠. 자, 한 문제 더 풀게요. 810번. 네, 이거 지우고요. 자, 810번. 원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에 4점이 있다는데 여기가 A점 되는 것 같고, B가 한 여기쯤 되는 것 같고요, C가 한 여기쯤 되는 것 같고, D는 조금 더 가깝게 있나?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림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리고 C랑도 연결을 해놨죠. 자, 이제 여기서 조건을 주는데 BD의 길이가 5입니다. 요 길이가 이제 5예요. 그 다음에 CD 길이는 2야. 요 길이가 2야.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 정보가 또 있어. 사인 DAB가 어딘지 보면 DAB가 여기에요. 여길 내가 알파라고 볼게.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10분의 7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고 싶은 거. 사인 DAC 요각을 이제 베타라고 듣게. 그래서 사인 베타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순서로 가면 될까 했을 때 조건을 먼저 봐봐. 지금 잘 보면 이 삼각형 ABD에서 알파라는 각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 길이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 알파 분의 맞은편 길이 5, 얘가 이 외접원 반지름 2R만큼 된다. 이거가 이제 공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중심은 여기 있다 나중에 치고 어쨌든 요거 한 게 알아요. 그래서 사인 그 알파가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 분의 1분의 5 이렇게 생각해 보면 7분의 50 이게 2R인 거죠. 따라서 R은 7분의 25 요것도 이제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뭐 책 없어? 그러면 이제 알고 싶은 걸 봐봐. 사인 베타 맞은편 길이가 2 그럼 이것도 사인 법칙에 관련된 거죠. 근데 알고 싶은 게 사인 베타가 얼마인지 묻고 준 거야. 그러면 사실은 요 ABD라고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이나 삼각형 ACD 이거의 외접원이나 같은 원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 ACD에서 사인 베타 분의 맞은편 길이 2 이것도 2R만큼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2R은 7분의 5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사인 베타가 곱했으니까 50분의 이렇게 곱하면 14 이렇게 써지는 거랑 같죠. 자, 사인 베타의 값은 이렇게 정해서. 자, 지금 두 그림을 봤는데 공통적인 게 문제 조건 자체가 각도하고 맞은편 길이를 쌍으로 딱 인식하는 순간 사인 법칙이 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때 다른 변 같은 외접원에 해당되는 삼각형이라면 그죠? 얘도 마찬가지니까 사인 법칙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자, 유형 3번 쓰겠습니다. 자, 유형 3번은 이제 사인 법칙 아까 배운 거에서 밑에 따로 1, 2, 3 가로 정리해줬던 그 내용인데 유형 3번에다가는 문제를 두 개를 815하고 816에다가 일단 별표 하나씩만 쳐놔. 이 두 개 비교를 해줄게.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데 풀이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푸는지 기준을 잘 봐두시면 돼. 815번 중학교 때도 해봤을 텐데 이거는 5분의 삼각형 ABC가 있고 5분의 A 플러스 B 하고 그 다음에 6분의 B 플러스 C 그 다음에 7분의 C 더하기 A 이게 같다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찾아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 주어진 건 길이 관계고 알고 싶은 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배운 바로는 얘가 결국 A 대 B 대 C 길이 비율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A 대 B 대 C를 어떻게 구할 건가를 집중해서 들으라고. 우리 지수할 때도 했을걸? 3개 이상의 비율이 주어지면 그 비율의 값을 K로 놓고 푼다. 기억나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3개 이상 주어졌으니까 K라고 놓고 푼다. 이걸 처음에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다 해서 양변에 5를 곱하면 A 더하기 B는 5K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상태에서 6을 곱해버리면 B 더하기 C가 6K 마찬가지 C 더하기 A가 7K. 자, 이제 모양을 잘 봐. 지금 보니까 더하기로 돼 있는데 문자만 바뀌면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써 있죠. 이럴 때 A 대 B 대 C 길이 비율을 정하는 방법 기본적인 거. 이 연립식을 해결하는 방식은 양변을 통째로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816번처럼 곱하기로 주어졌다면 양변을 통째로 곱해버린다. 이 기준이 두 개가 다루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걸 통째로 더해버리면 A번 2번 더해주고 B가 2번 더해지고 C가 2번 더해지죠. 그러니까 좌변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변은 18K죠.
따라서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요게 이제 메인식인 거야. 요 식과 얘네들을 비교하면 A와 B, C 따따로 구할 수 있다. 구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5K라고 알려줬어. 그럼 A 더하기 B가 5K만큼 되면 C는 4K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치? 그 다음 B 더하기 C가 6K예요. 요게 6K라고. 그럼 얘가 3K가 돼야지. 그치? A가 3K지. 그 다음 C 더하기 A 요 두 개 더한 게 7K야. 그럼 B는 2K만큼. 자, 이렇게 해서 A와 B와 C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A 대 B 대 C가 3K 대 2K 대 4K인데 비율 쓸 때는 공통으로 나눠서 쓰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 비율로 보통 씁니까? 3 대 2 대 4. 요게 이제 최종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으로 이루어진 형태에서의 어떤 각각의 길이에 관련된 표현은 통째로 하는 겁니다. 통째로. 더하기로 주어졌으니까 더하기로 쓴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람이 많이 졸리지? 그럼 하람이가 칠판에 나와서 816번을 푸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가 해. 막 이러면서 나한테. 그러면 곱하기로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대신 이 두 문제는 저기 과제 할 때 꼭 본인이 스스로 한번 다시 쓰세요. 지금 그냥 이해됐어요 그러지 말고. 자, 816번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정리할 때 곱하기가 좀 더 너희한테는 좀 어려워. AB, BC, CA 비율이 4대 3대 6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이거 가지고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라. 문제는 마찬가지죠. 길이 다 알려주고 이거 구하라는 건 A 대 B 대 C로 나타내서 확인해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할게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니까 자,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 요거의 비율이 4대 3대 6일 때 이걸 실제 길이로 쓰는 방법이에요. 써보면 그냥 너무 뻔하고요. A, B를 4K 문자 하나 붙여서 쓰면 됩니다. K가 얼마에 따라서 실제 길이로 정해지는 거야. BC는 그러면 비율상 3K가 되겠고 그 다음에 CA는 6K가 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이 아까랑 다르게 곱하기 꼴인데 A, B, B, C, CA야. 곱하기 꼴이라고.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A, B, C를 정하고 싶다면 좌변, 우변을 통째로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좌변 다 곱하면 A 두 번, B 두 번, C 두 번 곱해진 거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얘가 얼마예요? 72K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B, C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A, B, C는 길이니까 양수만 쓰면 됩니다. 제곱근 중에서 A, B, C는 얘는 루트 씌웠으니까 6루트 2 얘는 루트를 씌웠으니까 K 루트 K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지금부터 계산을 잘해. 틀리지만 않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AB가 4K래요. 그러면 K 하나 나눠지는 게 4로 나누면 2분의 3 루트 2 하고 루트 K만 남겠지. 그러니까 C는 2분의 3 루트 2 하고 K 하나는 지워졌기 때문에 루트 K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그냥 계산하려면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니네가 생각보다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안 해. 지금 이제 방법을 알려주니까 이대로 하겠다는 거지. 막막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구했다 하더라도 그냥 해 끝까지. 다음 바꿀게. BC가 3K예요. 여기가. 그러면 K는 어차피 나눠진 거고 3은 나눠지니까 A는 2 루트 2 루트 K죠. A는 2 루트 2 루트 K만큼 됩니다. 이게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 갖지만 나중에 어차피 비율 쓸 때는 지워질 거기 때문에. 자, 됐고요. 다음 CA
여기 바깥에 CA 요게 6K예요. 그러니까 K는 지워졌고 6도 지워지니까 B는 루트 2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써볼게. A 대 B 대 C를 쓰라고 했다니까 2 루트 2의 루트 K하고 루트 2의 루트 K하고 2분의 3 루트 2 루트 K하고 이제 이 비율 쓰는 거니까 K는 날려버리면 되죠. K 날려버리면 돼. 루트 2도 같은 비율이니까 날릴게요. 그러면 사실 숫자로만 나와서 2대 1대 2분의 3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도 쓰면 불편합니다. 분수가 들어있어서 자연수꼴로 쓰려면 다 2를 곱한 비율만. 그러니까 4대 2대 3 요게 이제 최종 결과죠. 종현이 이해되는겨? 네. 이해되느냐고? 네. 진짜로? 네. 너 후회하지 말고. 네. 연도 안 돼서 여러분들도 중간고사 한번 봐야겠어.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은 중간 정도. 이 지역 중에서 제일 쉬운 학교가 있고 그나마 좀 까다롭다면 한 대충 중간. 네. 그 정도로 한번 할게요. 한 이와 요거 수준이 되겠죠? 중간 정도면? 아닌가? 좀 더 어려운가? 자, 하여튼 요게 이제 아까 그 삼각함수 사인 법칙 배운 것 중에 길이 비율과 각도, 사인값 비율 이거에 대한 얘기 맞아요. 817번은 풀 건 아니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이므로 A 더하기 B 대신에 파이 빼기 C로만 쓰면 되고 그럼 사인 파이 빼기 C가 사인 C랑 똑같나요? 마이너스 사인 C랑 똑같나요? 사인 파이 빼기 C 이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사인 C죠. 이사분면각이니까 플러스란 말이야. 자 유형 4번. 자 유형 4번은 문제를 그냥 써놓고 해석하세요. 이거는 그냥 미리 얘기를 해주면 너무 뻔하니까 A-C의 사인 B 는 A 사인 A 빼기 C 사인 C 이러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도대체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 모양의 삼각형일까요? 삼각형 모양을 물어봤어. 그럼 빨리 길이 관계로 해석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각도에 대한 이 내용들을 길이로 표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의 순서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길이 관계로 다 표시해볼게. A-C의 사인 B는 2R분의 B 이렇게 표시했었어. 여기 길이 관계로 쓴 거야. 그 다음에 는 A 곱하기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고 빼기 C 곱하기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계산은 쉬운 게 똑같이 다 2R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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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이렇게 다 양변에 2R 곱해서 날려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쪽은 A-C의 B 오른쪽은 A제곱 그 다음에 여긴 빼기 C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A제곱 빼기 C제곱이 요거인 것도 알 거야. 그럼 이제 요식과 요식이 일동이란 건데 함부로 나눠버리지 마세요. 문자로 양변을 나누는 일은 신중해야 돼.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길이 관계에서 이렇게 문자식을 약분하지 마시고 이항해서 인수분해처럼 묶어주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A-C가 공통이므로 여기에 A 더하기 C가 있었고 여기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었겠죠. 자 다시요. 문자로 된 거를 같은 게 있다고 막 약분시키지 말라고. 만약에 A하고 C가 똑같은 숫자면 0이 돼서 0으로 나누는 셈을 하고 있는 거라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묶어주라고 그냥. 자 그럼 곱해서 0 나왔으니까 A-C가 0이거나 A 더하기 C 빼기 B가 0이 될 텐데 이제 많이 해봐서 알 거야. 이거는
삼각형의 길이 관계로는 성립할 수 없죠. 두 변 길이를 더했는데 나머지 한 변 길이랑 같다면 삼각형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길이 관계니까 빼고. 그럼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론은 요렇게 돼. 그럼 찾을 때는 A와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길이 각도 막 섞여 있는데 모양 물어볼 때는 자꾸 길이 관계로 바꿔. 그 길이 관계로 바꿀 때 얘를 보고 바로 쓸 수 있도록 기억을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역시 919번에 A 더하기 B 이렇게 있으면 빨리 파이 빼기 C로 바꿔가면서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는 알 겁니다요. 자, 유형 5번 사인 법칙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건 없고 이 중에 한 문제만 같이 해보죠. 그러면 혜인이가 하나 골라줘라. 821부터 23까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21이요. 21번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도 해본 거.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드론이 떠 있고 그런데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서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드론 위치를 C라고 할게. 그래서 문제 쭉 읽어보면 30m 떨어진 거리에 두 점이 있고 거기서 공중에 떠 있는 그 드론을 쳐다봤더니 여기에 45도 각도로 쳐다보이고 이쪽은 75도 각도로 쳐다보인다. 이때 B 지점부터 드론까지의 거리는 즉 여기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는 하나 알아둘 거.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각이 두 개가 주어졌다는 건 나머지 한 각도 알고 있다지. 그러니까 표시하면 돼요. 45, 75도에서 120이니까 60도죠. 이렇게 쓰는 순간 요 길이 각도와 맞은편 길이가 한 쌍으로 주어지니까 사인 법칙 적용 가능하죠. 그러면 이 각도와 이 길이 관계니까 아까 배운 사인 법칙 그대로 보일 거야. 즉 사인 60도 분의 맞은편 길이 30은 사인 45도 분의 맞은편 길이 A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사인 60도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서 A는 사인 60도 분의 30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요. 2분의 날려버리면 끝인 거니까 루트 3분의 30 루트 2가 되는데 유리화까지 해서 쓰겠습니다. 10이 되겠죠. 어려울 건 없죠. 근데 이게 각도랑 맞은편 길이 가지고 이 각도와 이쪽 맞은편 길이가 사인이 되니까 사인 법칙이겠구나. 지금은 사인 법칙이니까 적용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봤을 때. 오케이. 자, 지금 이 내용이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뭐 별거 없어요. 사인 법칙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설명을 바로 들어갑니다.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보다 니네가 조금 형태가 길고 그래서 잘 안 외워져요 하는데 내 생각에는 안 외워져요가 아니라 자꾸 글씨만 외워서 그러니까 미리 얘기할게. 코사인 법칙은 위치를 보면서 외우세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 그 길이나 각도인지 보고 외워. ABC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 그래도 이제 처음에 보여줘야 되니까 ABC를 사용해서 할게. 자, 코사인 법칙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지금 시간상 설명 위주로 먼저 한 다음에 끊을게. 자, 코사인 법칙 증명을 먼저 합시다.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삼각형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가 꼭지점 A니까 여기를 그냥 A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B의 맞은편 길이를 B라고 한번 써볼게. 이게 C가 된다. 이게 약속이었으니까. 자, 이제 코사인 법칙을 만들어 볼 텐데 단순해요. 여기에서 요 BC에다가 수선을 하나 내려봤어. 요게 이제 시작이야. 자,
자, 그럼 여기 있는 길이들을 조금 내가 바꿔서 정리해 볼게. 아까 배운 걸 잘 읽어야 돼. 오른쪽 직각삼각형을 봐. 여기가 각 C고 빗변 길이가 B다. 그럼 요 길이 얼마니? 직각삼각형이야. 요게 각이고 요게 빗변이 된 거야. 그때 요 길이 어떻게 표시하냐고. 분사야 뭐라고 쓰면 돼? 아까 그거 얘기한 이후에 들어왔나요? 하나만 여기 그럼 얼마야? A 코사인 C 이렇게 쓰면 되죠? B 코사인 C요. 이제 눈치챘을라나? 분사야 여기 얼마예요 그러면? 어휴 응용력이 좋아. 응? 이렇게 생각. 자 여기까지 이제 표시했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른쪽 삼각형에 있는 이 길이들을 왼쪽으로 지금 이제 옮기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뭘로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전체 길이가 A였거든요. 근데 요 길이가 B 코사인 C니까 요 길이는 A에서 B 코사인 C를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이제 C가 빗변인 거지. 그렇다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이 돼야죠. 따라서 C 제곱은 A 마이너스 B 코사인 C 요거를 제곱한 거와 B 사인 C를 제곱한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럼 C 제곱은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더하기 B 제곱의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B 제곱의 사인 제곱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뭔가 눈에 보이지? 요 부분이요. 요거 B 제곱으로 묶으면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C만 남아. 그게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B제곱인 거죠. B제곱 묶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자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쓰고 요걸 먼저 쓸게요. B제곱 그 다음에 요거 쓸게.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요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문자만 돌아가면서 쓰면 돼. 이제 삼각형이 빙빙 돌았다고 생각하면 C제곱을 이렇게 쓰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 만약에 B제곱 들어간다.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을 옮겨 놓겠습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외우기는 어렵지 않은 게 뭐 곱셈 공식 그 인수분해 뭐 할 때 배웠던 그 식에서 많이 보던 형태라서, 그래서 C제곱이라면 AB를 가지고 쓰는 거야. 대신 각도만 C각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자, 한 사람이 그럼 불러보겠습니다. 상균아 그럼 A제곱을 한번 표현해 볼래? 물론 이게 더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한번 뭐 그냥 형태 외운다는 느낌으로. B제곱 A제곱이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까지 그냥 가는 거야 쭉. 그런 다음에 코사인 A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종현아 B제곱도 불러볼래? A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C 한 다음에? 사인 B 아우 좋았는데 사인이 아니고 코사인. 코사인 머릿속에는 코사인 생각했는데 입으로는 사인이 나온 것 같아서. 아 코사인 코사인? B 그렇지.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다 얘기했겠죠? 나 코사인이라고 안 했어? 내가 귀가 들리기엔 그렇게 들렸으니까. 자 이건데 아까 말했지만 이건 그냥 형태를 이렇게 쓴 거고, 너네들이 기억을 할 때는 위치로 자꾸 기억을 해라. 자 그럼 내가 요걸 가지고 위치로 한번 해볼게요. A, B, C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그거지. 삼각형의 그 꼭지점이 문제마다 다르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글씨로 외우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요. 위치로. 자, 요걸 한번 해볼게.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C야. 그럼 이제 요 공식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 길이, 요 각도가 코사인 A니까 요 각의 맞은편 길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으로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B하고 C 길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B하고 C 길이하고 요 끼인 각, 각이 코사인 A가 끼인 각이에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이 맞은편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이게 코사인 법칙의 뜻이야, 원래. 두 변과 끼인 각이 얼마인지 알려주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려주면 그 맞은편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A, B, C가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공식을 외울 때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맞은편 길이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빼기 2 요거 코사인 A 이렇게 외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실제 숫자로도 한번 예를 들어봐.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5cm이고 여기가 6cm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모양을 보고 한번 외울게요.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그 맞은편 길이, 각도의 맞은편이야. 요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코사인 끼인 각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냥.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이게 61에서 30 이렇게 빼주니까 그러면 이게 31이 되므로 이 x의 길이는 루트 31이에요 라고 구해낼 수 있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A, B로 안 읽고 여기 이렇게 하면서 썼던 걸 잘 기억해봐. 그러면 더 확실하게 외운 거야. 근데 요거만 글씨를 딱딱 외우면 문제에 져서 쓰지 못해. 여기야. 여기. 자, 일단 요게 코사인 법칙, 아까 했던 사인 법칙에 어울려서.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변형한식 하나만 합시다. 아까 사인은 여러 가지로 변형했는데 코사인은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요식을 기준으로 쓸게요. 요식을 기준으로 썼을 때 요식을 변형해서 코사인 A는 이라고 변형을 하는 거야. 요걸 구하고 싶어, 요거. 근데 내가 과정을 내가 손으로 얘기할 테니까 잘 봐. 요거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절로 이항했어. 그 다음에 A제곱은 오른쪽으로 이항했어. 그 상황에서 2bc로 나눌 거야. 식모양이 보이나요? 다시 한번. 요 놈이 좌변으로 갔어. A제곱이 우변으로 왔어. 그 상태에서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2bc로 나눌 거야. 그러면 코사인 A는 2bc로 나눌 거야. 원래 b제곱하고 c제곱이 있었고 이놈이 이항에서 온 거니까 빼기 a제곱 이렇게 써지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여기로 기억했다면 각이 a야. 그럼 이쪽 길이는 각이 a면 길이는 b하고 c가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봐. 코사인 a는 a라는 각도가 나왔으니까 bc를 기준으로 쓰게 될 텐데 요 2bc를 기억하세요. 2bc 먼저 쓰시고 분해 여기가 bc니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요 a만 이항시킨 요 마이너스 a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벌써 지금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쓸 건가에 대한 조건을 다 얘기해줬어.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을 때 라면 맞은편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 변형식의 의미, 세 변 길이를 알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볼게요. 공식으로 코사인 세타. 그럼 각이 요거니까 이게 맞은편 길이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요걸 끼고 있는 이 요거 분의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
이렇게 씁니다. 다시 바꿔. 요거를 코사인 값을 구해봐. 그러면 요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 중심이 되는 거야. 요거 분해. 그러면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빼기 맞은편 길이 제곱, 이렇게 써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변이 주어지면 각에 대한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죠. 코사인 값을. 코사인을 구한다는 건 사인을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코사인 하나 구해놓고 요거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만 구하면 사인 세타도 구해지는 거죠. 그럼 다 된 거야 이건.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외울 건 요거 정도만 하시고, 아까 했던 대로 이 코사인 법칙을 먼저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조건 두 가지를 적어주면, 변이 두 개에 각이 하나인데 그 각이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그럼 코사인 법칙을 한번 떠올리는 거죠. 또는 코사인 법칙 얘처럼 변형처럼 세 변 길이가 다 나와 있으면 이것도 코사인 법칙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변 세 개. 자, 뭐 활용도는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삼각형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그때 사인 A는 뭘로 바꾼다고요? 길이로 바꾸려면 사인 A는 2R분의 A로 바꾸면 되지. 근데 삼각형 모양을 물어보고 있는데 코사인 A가 주어졌어. 그러면 길이로 바꾸려면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라고. 코사인 A는 이렇게 바꿔놓으면 된다. 그리고 막 정리하면 A, B, C 관계가 나와. 그걸로 그냥 모양 말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증명은 이쪽에 정리된 대로고, A, B, C라는 건 큰 의미 없이 돌아가면서 썼는데 실제 그림에서는 두 변과 끼인각 알면 두 변과 이게 끼인각이 되는 거예요. 맞은편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변형식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다면 어느 각이든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변이 두 개의 끼인각 하나라면 당연히 코사인이 떠올라야 돼요. 변이 두 개의 끼인각이라면 코사인이죠. 세 변 길이가 다 주어졌다면 각을 찾는 문제일 텐데 그건 코사인 법칙이죠. 됐어요? 요거 캡처할게. 자, 오케이.